선생님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을까요? 블로그, 인스타, 노션, 밴드까지 다 열심히 했는데 매출은 그대로고 회원은 꾸준히 빠져나가. 저도 그랬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알고 어느 센터를 가도 매출 1등을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. 도대체 뭘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? 오늘 영상 보시면 왜 트레이너들의 마케팅이 작심삼일로 끝나는지, 그리고 매출과 재등록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핵심 구조가 무엇인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이걸 깨닫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. 선생님들은 이 영상 하나로 그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겁니다. 이게 앞으로 선생님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.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회원님들과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MFP 선생님들처럼 막 에너제틱하지도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센터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매출 1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만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. 그 무기는 바로 이거였어요. 왜? 무엇이었어요? 별거 아닌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죠? 제가 이거를 하기 이전에 인스타를 열심히 하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해부학 공부를 하거나 뭔가 교육을 듣고 뭐 피드백을 어떤 것들을 다 써봐도 결국 1개월, 2개월 안에 금방 포기하게 됐습니다.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죠. 근데 내가 왜 책을 읽을지, 그리고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요, 분명 1, 2개월 안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. 저도 똑같았어요.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. 트레이너라면 인스타 물론 해야 되고요. 블로그 기본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. 블로그의 지수는 어떻고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선 키워드가 몇 개인지, 어떤 걸 제목으로 잡아야 하는지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. 모르는 선생님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왜 블로그 안 하죠? 왜 인스타 안 해요?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졌기 때문입니다. 이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요, 1년, 2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.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과, 그럼 정의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지 다 전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 건데요. 왜 이게 중요한지. 제가 예전에 매출이 잘 안 나와서 머리 터져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매출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사이 매출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. 왜 매출이 안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회원님들이 굉장히 저조한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. 회원님 왜 개인 운동 안 나오세요? 그랬더니 회원님이 했던 말, 나와서 뭘 해야 돼요? 두 번째, 뻘쭘해요였어요. 내가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,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틀린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뻘쭘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회원님들이 배운 거를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고 개인 운동 나가서 뭘 해야 될지, 내가 배운 게 뭔지 잘 모르니 궁극적으로 개인 운동을 안 나오게 되고, 두 번째, 안 나오니 어때요? 몸도 잘 안 변하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? 재미가 없어져. 그러다 보면 결국 PT도 종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피드백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? 아니요, 절대 아닙니다. 피드백 요즘 다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피드백 하는데 요즘 이런 말도 많죠? 노션, 뭐 피드백, 밴드로 나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. 나는 라포라는 어플을 써서 이렇게 차별성 있게 관리를 해준다. 그럼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. 어떤 게 가장 좋은 피드백 툴일까요? 여기서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, 피드백을 잘 하자가 절대 아닙니다. 왜 이것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. 이 왜 피드백을 해에 대한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툴을 써야 하는지, 어떠한 형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시작해요.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. 피드백을 왜 해요? 첫 번째, 누군가는 나의 성장 기록 과정을
정리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합니다. 이 회원님이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운동들로 시켰어.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들이 도출됐어. 아, 이게 굉장히 잘한 걸까? 내가 운동에 대한 시퀀스를 잘 짠 걸까? 라는 이 성장 기록을, 과정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. 두 번째, 아까 저처럼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툴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피드백 툴은 달라져야 돼요. 또한 그 툴 안에서 피드백 해드리는 방법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. 앞 사람은 어때요? 성장 기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. 그러면 이 기록이 누적돼서 잘 볼 수 있는 툴을 써야겠죠. 그 다음에 이 기록들을 한눈에 잘 볼 수 있게,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피드백 툴을 써야 될 거예요. 저 같으면 노션이나 밴드를 사용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노션이나 밴드를 통해서 내가 이 운동을 왜 했는지,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를 적어볼 것 같아요. 이 피드백 툴에요. 왜? 그게 내 성장에 대한 기록 과정을 적었기 때문에요. 근데 내가 이 복습을 하는데 포커싱을 맞추는데 굳이 이 운동 목적과 왜에 대한 것들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? 물론 첫 번째 이 피드백을 줄 때는 적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 같은 운동을 반복할 때 그때마다 이 목적들을 계속 적어줘야 될까요? 아니요. 그때는 저는 방법을, 이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보다 저는 무게수와 세트수를 지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인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루틴을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. 이처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지 내가 어떤 툴을 쓸 거야,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줄 거야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. 내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, 이 피드백 툴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뭐 노션이나 밴드 좋죠.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재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내 특기야 라고 하는 분들은 회원님들이 왔을 때 굳이 센터에 올 필요 없잖아요. 혹은 시니어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야. 그러면 어때요? 저라면 그냥 A4 용지에 이것들을 다 적어서, 혹은 내가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줘서 코팅을 해서 그냥 냉장고에 붙여드릴 것 같아요. 그냥 이거 매일매일 이것만 해주세요 라고요. 그리고 또한 영상들은 바로바로 보기 쉽게 그냥 카톡으로 드릴 것 같아요. 물론 노션으로 정리해서 좋긴 하죠. 근데 내 회원님들이 대부분 연령층들이 높아서 노션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굳이 노션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? 어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플을 다운받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라고 하면 굳이 어플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어플이 물론 차별성은 있겠죠. 근데 그 차별성을 어떻게 쓰고 왜 그걸 쓰는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차별성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,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이거 매우 중요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무엇은요, 매우 잘 설정이 돼야 돼요. 다시, 이 무엇이 매우 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. 저는 첫 번째, 이것을 왜 한다라고 했었죠?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한다 했어요.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? 했을 때 저는 이 무엇에 출석률을 넣었어요. 다시, 이 무엇을 얻고 싶나요?에서 매출을 넣지 않았습니다.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. 만약에 이 무엇에 매출을 넣었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한 달과 두 달 정도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.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리 매출이 나오기 위해 무엇이 좀 중요한가요? 이 매출은요, 결과예요. 최종 결과물. 근데 이 결과물 안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쳐져 있습니다. 이 매출이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? 만족도가 필요하고요. 이 만족도가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? 결과가 필요해요. 무슨 결과요? 회원님들이 몸이 좋아지는 결과요.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요, 빈도수가 나와야 됩니다. 운동에 대한 빈도수가 나와야 돼요. 같은 조건이라면 주 2회 하는 사람과 주 5회 하는 사람, 누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? 당연히 주 5회 하는 사람이 결과가 더 잘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이 빈도수를 높이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. 이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만족도도 올라갑니다. 이 만족도가 나오면 당연히 매출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여기서의 핵심은요, 이 무엇을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. 이 무엇이 바로 핵심 지표라는 것이에요.
만약에 이 핵심 지표가 매출이었다라고 하면 매출은 결과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들이 꽤나 걸려요. 근데 그 시간들을 내가 계속 쏟으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 조급함이 생기고요.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무엇을 잡을 땐 이 핵심 지표, 이 핵심 지표를 잡을 때는 이 결과가 아니라 이 안에서 과정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과정이 말 그대로 핵심 지표여야 돼요.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인스타 왜 해요? 인스타 왜 하는 거죠? 누군가는 트레이닝에 대한 성장 기록을 하고 싶어요.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로 막 만들고 싶어. 근데 또 하나, 누군가는 나를 그냥 어필하기 위해서,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성장을 기록하려면 꼭 인스타로만 해야 될까? 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. 다른 곳은 없나? 라는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블로그로는 기록할 수 없나? 유튜브로는 기록할 수 없나? 나에게 어떤 것이 최적화된 것이지? 두 번째, 내가 얻고 싶은 것이 1만 팔로워라면 1만 팔로워는 결과이고요. 아까 말했던 이 매출처럼요.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한 핵심 지표는 무엇일까? 저는 이 핵심 지표를 업로드로 잡을 것 같아요. 주 3회 업로드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.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일단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 피드백을 하겠죠. 왜 결과가 안 좋을까? 왜 좋을까?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. 근데 내가 그냥 1만 팔로워 목표를 그냥 잡아버리면 뭐부터 해야 돼? 1만 팔로워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가 이제 그때부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일단 나 주 3회씩 올릴 거야. 그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하면서 다시 좋은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할 거야. 그렇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. 그러면 이 빈도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분석을 해봤더니 주 2회씩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다 보면 당연히 1만 팔로워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나는 이 무엇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 핵심 지표를 설정을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. 결국 왜와 무엇이 설정해지면 어떻게라는 방법이 설정돼요.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자그마치 5년이 걸렸습니다.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시간을 아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지금 바로 종이에 이거 한번 적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? 이것을 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을까? 그리고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? 이걸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? 어떤 것을 핵심 지표로 잡고 그것들을 얻을 것인가? 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는 피트니스 시장에서 트레이너, 필라테스, 요가 강사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처럼 현실적인 도움되는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영상이 있거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주제를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또한 저에게 협업 혹은 제안하실 것이 있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여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